중절 수술 정말 궁금하시죠? 요즘 중절 수술 문의나 시술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피임을 잘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임신이 돼서 오신 경우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중절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적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시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오시면 중절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떤 장비로 하나요?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중절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주수가 5주, 6주 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면 만식 하에 기구를 써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흡입을 하는 그런 기구를 넣어서 일단은 흡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애기집이라든지 그런 조직들을 흡입해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그만 장비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끌어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궁에 손상을 안 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에 내용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잘 밑으로 안 빠지게 됩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출혈이 많은 아니면 또 염증이 생겨서 갑자기 몸에 열이 나거나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흡입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기구를 넣어서 남아있는 조직을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인위적으로 하는 시술이라 위험성이 다르게 많습니다. 주수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7주, 8주, 9주, 특히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특히 출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아셔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수술만 하시고 병원 오시기 싫어서 그냥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꼭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학생제를 복용하셔야 되고, 그런 치료 과정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험성 수술에 그걸 피하는 방법이라든지